오라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나이. 장초직님, 호야님, 종란님, 마리오님, 오라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좀 몸 상태에 대해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썩 좋진 않습니다. 화장실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혹시나 너무 견디기가 버거우면은 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자리를 좀 비워도 괜찮겠죠? 노력은 해보겠지만 몸 상태가 썩 좋진 않네요. 배에서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점 말씀드리니까요, 이따가 갑자기 제가 혹여라도 말없이 사라지더라도 그거다 하고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맞아요. 주신님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속이 안 좋아갖고 방송을 쉬었는데, 어제 소식까지 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 잠시만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올라온 따끈한 소식부터 같이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주님 오라, 바우형님도 어서오세요. 오라. 자, 따끈한 소식은 바로 커런시 클라우드라는 이 금융회사가 이제 리플렛 멤버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새로운 멤버 아니냐? 이 정도로 보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실 외에도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슬리모라님도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더 체크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B2B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커런시 클라우드 여기거든요. 자, 이 회사인데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요. 여기 안 나있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면 되나? 자,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일단은 그냥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이 SME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런 대금 결제를 위해서 B2B로 활동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이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여기도 나와있지만 은행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와있듯이 외환, 포린 익스체인지, 그리고 페이먼트 오퍼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은행이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처럼 커스터머를 직접 상대하지 않거든요. B2C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점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들이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소개에 의하면 SME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리플렛에 합류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 친구가 이제 리플렛 통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기업들을 상대하는 그 채널링 돼 있는 그 볼륨들을 이제 리플렛으로 처리하게 될 텐데, 기존 일반적인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나 은행과는 다르게 B2B를 하고 있는 그런 멤버가 들어왔다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베이스입니다. 참고로. 자, 이런 리플렛 멤버가 공개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FX 코인인데,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 리포트 만들고 있죠.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어제 방송 안에서 오늘 언급드리는데요. 그냥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주간 소식을 정리해서 이제 핵심만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SBI 암호화폐 투자펀드 상품이 공개된 거, 비중이 XRP가 50%라는 거,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프사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국 정부의 레귤레이터들,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미 정부 규제기관한테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좀 레귤레이션 규제를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하는 그 공개적인 얘기들 한 거를 이 주간 리포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어는 생각보다 번역 잘 되니까요. 이 소식들에 대해 좀 잘 정리된 글이 궁금하시면은 이 FX 코인 참고하셔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SBI 소식인데, SBI가 또 투자를 잘하죠. 다른 회사 지분 인수를 해갖고, 본인들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분 인수해서 좀 사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좀 강하죠. 예전의 패턴을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맥락인데요. 지금 보시면 B2C2라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영국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인데, 이 금융회사는 특이하게도 이런 회사입니다. 굿데이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퀴디티 갖다가 프리미엄으로 돈을 버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이런 전문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SBI VC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 회사가 전문 마켓메이커, 바로 요 마켓메이커 이 역할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본인들 비즈니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 인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단순히 그거겠죠. 뭐 정말 작은 관점, 그러니까 정말 쫌생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SBI VC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 마켓 테이커로서 거래를 즉각 할 수 있는 오더북을 쌓기 위해 저런 전문 기업을 활용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ODL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전문 리퀴디티 마켓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끌어들이는 거는 기존에도 몇 번 공개됐지만, 장초딩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공개된 마켓메이커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ODL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이구, 슈퍼가이님 소중한 금액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B2C2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 그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한국은행이 BIS의 이제 보고서 리포트를 번역을 한 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문이 신영성 님이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우리나라 이제 그 금융 관련된 고위직을 담당하시다가 현재는 이제 한국에서 활동 안 하시고 저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BIS에서 지금 요직을 맡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번에 보고서 낸 거를 한국은행이 번역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게 요거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괜찮고요. 근데 내용이 위주가 중앙은행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BDC 관련된 게 요즘에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CBDC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모델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장초링님 월바 좋은 밤 되세요. 사실 이게 BIS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BIS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한마디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제기구인데. 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보고서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미래에 더 많은 것들을 역할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 화폐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금융 관련돼서 이 화폐의 본질, 그리고 이 화폐를 다루는 이 금융정책들 있죠. 이 화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경제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약간 알고 싶다, 디테일하게. 그냥 뭐 음모론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 금융 쪽, 경제에 관련된 걸 좀 알고 싶다면은 지금 보시는 걸 참고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화폐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과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이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거 나와 있어요. 설명이 요약해서 이런 부분들. 예. 2티어라고 되어 있죠. 이중구조. 그러니까 2레이어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중앙은행이 다루는 법정 통화를 그건 신뢰 담보 역할을 하는, 신뢰성을 기반하는 그 역할을 하고, 시중은행에서는 여기처럼 계좌, 예금 통화를 통해서 이제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2티어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것들 제가 중간중간에 관련된 거 나오면 말씀드린 거, 이런 것도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면은 쭉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리프사 관련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상호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호 운영이라고 얘기하나요? 여기 있네, 상호 운영. 뭐라 해야 될까요? CBDC 네트워크 간에 서로, 그리고 또는 이제 중앙은행이 만든 네트워크, CBDC 네트워크 아래에 시중은행들, 그리고 엔드 유저까지 해갖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되겠죠? 엔드 유저까지 해갖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이제 사용이 돼야 될 수 있다. 그래야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를 상호 운영성 제고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원문에서도 단어 선택 이렇게 했어요. 인터오퍼빌리티.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상호 운영성 관련된 무게를 많이 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나중에 따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말씀드릴게요. 5번째 소식인데요. 데니라는 리프사 멤버가 있었다고 하네요. 직원인데, 놀랍게도 이 친구는 저 몰랐어요. 이런 리프사 직원이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시는 이 친구거든요. 털복숭이 친구. 이 친구가 최근에 이제 퇴사를 했고, 놀라운 거는 2013년 때부터 리프사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2013년이면 극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슈왈츠나 그 닉이라는 씹불불 개발자는 크리스 라세, 브래드 갈링하우스보다도 훨씬 먼저 들어왔죠. 초창기 멤버인데 이 친구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항상 리프사 주요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죠. 혹시 리프사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망해가고 있어서 이렇게 초창기 멤버가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모르죠. 그 사실은 좀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이 어렵고, 다만 지금 나가는 과정 중에 모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위장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트윗을 공개적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한 명씩 불러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소환해서 한마디 하고, 애쉬 불러서 한마디 하고, 크리스 가스 소환해서 한마디 하고, 마지막에 이제 리프사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죠. 미래가 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비전이 있고, 그러니까 실행할 능력이 있고, 여기 재능 탤런트 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축하한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넥스트 다음 거 기대가 된다는 그런 맥락의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을 했는데, 뭐 이제 이거 부정적으로 보면 끝도 없죠. 사실 망해가는 거 알면서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거다 막 하면서, 뭐 어쨌든 진실은 그들만 아는데, 일단은 초창기 멤버가 한 명이 퇴사가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죠.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자 777님도 오셨네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5번째 소식이 지금 보신 데니 초창기 멤버가 퇴사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이 지금 제 기억에는 이 레이즈 바이 어스라고 하는 게 이게 그거 아닌가요? 이게 리프사가 투자한 회사 아닌가 이거? 그 회사가 아닌가? 다른 거네요. 그 회사인 줄 알았더니만. 그 있는데 음악 쪽 관련돼서 웹 모네타이제이션 하려고 만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닌가 보네요. 맞나? 이게? 잠깐만요. 이거 아니네. 다른 회사네요.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네. 이름이 비슷해갖고 레이즈 뭐 어쩌저쩌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소식 볼게요. 자, 6번째 소식인데 지금 보시는 이 해튼 내셔널 뱅크라고 스리랑카에 이제 있는 은행이고 넘버 5라고 합니다. 5번째 순위에 속하는 은행인데 여기도 리플렛 멤버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더 다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에 리플렛 멤버가 추가됐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째 소식이 제가 전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던 바로 6월 30일 날 있었던 미 상원의원들이 공개 청문회를 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은 The Digitization of Money and Payment 이거였거든요. 여기에 그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라고 그 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인가요? 재단 이름이? 어쨌든 전 CFTC 의원이었고 지금은 이런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라는 사람인데, 이 증인이 3명이 채택이 됐는데 그 중에 1명이었어요. 한 명이었고 최근에 리플사의 자료를 받아서 본인이 그 이사였던가요? 뭐 아무튼 주요직으로 있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아티클을 발행했는데 거기 XI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문서를 아티클을 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지금 설명드린 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사람이 청문회에 나갔고 청문회 그 테스티모니 했어요. 역시나 서면으로 질의응답 미리 해놓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테스티모니를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혹시나 아까 뭐 리프사 관련된 거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뭔가 리프사 관련돼서 좋은 얘기를 해줬을까 해서 궁금해서 쭉 봤거든요. 지금 보는 게 그겁니다. 서면으로 답변한 그건데 저희랑 상관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본인이 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그런 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CBDC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본인이 하는 프로젝트 설명을 하고 프로젝트 내용 설명한 뒤에 CBDC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은 CBDC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보면은 이제 CBDC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만약에 미연준이 이제 CBDC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는지 요구사항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 이제 상관이 있는 거는 인터오퍼빌리티예요. 여기서 그 내용만 이제 리프사는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갔더라? 여기 얘기했을 텐데 잠깐만요. 눈에 쏙 안 들어오네. 검색을 찾을게요. 여기 있다. 요거. 다른 중앙은행과도 인터오퍼빌리티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금융기관들이랑.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리프사랑 좀 같은 생각이고 리프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언급한 건 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뻔한 얘기입니다. CBDC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하는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7번째 소식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이 이제 그 7월 에스크로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7월 1일 어제 오전 9시에 10억 개가 풀렸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그 전에 OTC 세일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1분기에 XRP 개수 기준으로 판매한 게 1억 5천만 개인가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2분기 때가 거의 4억 개 정도 됐거든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볼 때 지금 7월에 풀린 에스크로도 기존에 막 한 1억 개밖에 안 남겼다고 하면 이번 달 거는 2억 개 이상을 남겼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텔레그램에. 근데 역시나 2억 개를 남겼네요. 그전에는 뭐 다 그냥 다시 꼬라박은 적도 있죠. 그냥 다시 다 돌려놓은 적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억 개를 남겨놨습니다. 이 친구들이 쓰겠다는 얘기죠. 2억 개
보면은 5월달 에스크로는 9억 개를 돌렸고요. 보시면은 6월 거는 똑같이 이번 달처럼 8억 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7월 달 것도 8억 개를 돌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에 9억 개를 돌렸다는 거는 그만큼 1억 개밖에 안 썼다는 얘기고 6월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 OTC 판매가 늘었잖아요. 그 2억 개를 남겨놓은 거죠. 더 써야 되니까. 그리고 7월 역시도 2억 개를 남겨놓은 거 보면은 이 추세는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OTC 판매 당분간은 많이 팔겠죠. 4월도 보면 1억 개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요즘에 OTC 판매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억 개를 남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목도 나갔네. 자, 여기까지 해서 어제하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정리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진짜 간만에 댓글 피드백을 할게요. 그래서 2부 순서 되면은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줌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있어갖고 줌 관련된 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 피드백, 댓글 남겨주신 것들 질문 있거나 또는 뭐 의견 남겨주신 거 있으면 확인하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점점 가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